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주가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멘트에서 느끼셨듯이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꽹호의 경제 이야기로 방송 제목을 바꾸어서 송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모틸이라는 미국의 한 대학의 정치학 교수는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만일 패배한다면 폭력적인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이런 논문이 실린다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와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일본, 미국 등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을 찍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냉전이 확산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도 안 좋죠. 모두들 지혜를 발휘하고 또 조금씩 양보해서 더 이상 격화되지 않고 코로나 방역과 국제 간의 왕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3년 전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부동산 1.3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과연 이 떨어지는 기세와 정부가 이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마인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50%가 넘었던 그의 의결권이 6.2%로 축소되었습니다. 시장은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닌가?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경영에 나서게 하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3.2%입니다. 지금까지 7회 연속 인상한 셈입니다. 3.5%는 지금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미국 12일 날 노동부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6.5% 오른 수치였습니다. 이 6.5% 상승은 21년 10월 이후에 가장 최소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연준이 긴축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제일 먼저 빠르게 반응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21,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한 주 사이에 약 20%가 급등한 것입니다.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셈입니다.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와서 반도체, 금융, 플랫폼 기업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약 1.8조 원 어치나 우리나라 주식을 샀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긴축하는 속도를 이제 늦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지난주에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코스피 차트 7%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S&P 500 지수는 2주 동안 4.5%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2주 동안 6.66%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지난 2주 동안 7.6%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과 유럽 쪽 증시 지수가 제일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2주 동안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2주 동안 무려 24% 올랐습니다. 특별히 지난 1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 2주 동안 첫 주에는 떨어졌다가 지난 1주 동안 다시 올라서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배럴당 80불 수준입니다.
금 가격 지난 2주 동안 이것도 상당히 올랐죠.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 5년 차트인데요. 2000년 8월 초에 온스당 2,700불 때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1년 반쯤 후인 22년 3월 초에 비슷한 가격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 하순 1,60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현재 1,920불 수준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이죠.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이 국채금리 2년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5%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9일날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엔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궈수칭 주석은 14개 플랫폼 기업 금융업 정리가 완료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빅테크 규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날 중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미국 증시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첫 주에 12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임금 상승률도 같이 낮아졌다는 내용 때문에 시장은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12일 날 12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비 6.5%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전월비로 할 때는 마이너스 0.1% 낮아진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2020년 4월 이래 처음 나타난 마이너스였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이로써 인플레이션 걱정에 대한 짐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우려감도 상당히 낮춰주었습니다. 13일 금요일 날 미시간대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4.3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2월 59.7 확정치에 비해서 심리지수가 개선된 거죠. 이 개선 소식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주를 필두로 시작되었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몇몇 은행들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표적인 은행들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몸이 가벼운 암호화폐가 급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사랑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 이룬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이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잔뜩 위축되었고 몸을 사리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1월 들면서 엔진의 시동을 걸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증시기업원의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난주 시황은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 한 주였습니다. 과연 두려움의 벽을 타고 계속 오를지 아니면 일시 반등했다가 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